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지능데이터본부의 김상준 팀장입니다. 2025년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본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의 개요와 그리고 올해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지표,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업무,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지금 현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과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범정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주요한 개요와 그리고 올해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추진 근거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2호에 따라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모든 기관들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도 14조, 15조, 16조에 걸쳐서 의무화되어 있고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초기 메타 시스템 처음 구축된 2019년 초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관리 시스템의 대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 등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명시된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의 원천 시스템에 있는 DB로부터 데이터에 관한 속성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크게 이제 기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기관 내 정보자원을 설치해서 정보자원 내에다가 구축한 보급형 메타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일 거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은 자체적인 메타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별 메타관리 시스템을 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 규모가 적어서 국정자원 내에 있는 공동 활용형 메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메타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중앙 메타관리 시스템이 전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한 축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담당자가 우리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하거나 또는 대국민에 개방하는 그런 데이터 관리의 중요한 정보들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할 때도 물론 메타 기반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데이터에 관한 공공 데이터의 품질, 표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수집한 테이블명, 컬럼명 등은 그 기관의 표준 점검이나 그다음 품질 갑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 관리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자신의 기관 유형에 따라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급형 메타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건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접속 URL을 파악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은 이 보급형 메타 관리 시스템과 같습니다만 국정자원 내에 설치된 메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국정자원 내에 있는 공동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은 지금 행정기관의 경우에 행정망 안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 그 밖에 공공기관은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URL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정책으로 접근을 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메타데이터를 중앙 메타로 수집하는 기능 외에 연락 상황에 대해서는 그 업무 공유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장표 7페이지에 보시는 public.meta.go.kr로 접속하셔서 업무 공유 채널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현황 등을 파악하실 때 이쪽 채널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은 표준화 지침에 명시된 항목들입니다. 전년에 38개 표준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1개 항목을 추가로 관리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크게 구성을 보시면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별로 각각 11개, 9개, 8개, 11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로서 최근 업데이트 연월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메타 지금 등록 현행화된 메타데이터가 수집이 어느 시점에 된 것인지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부분입니다. 본표에서 보시면 지금 숫자 외에 오른쪽 편에 빨간 동그라미에 자자가 붙어 있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동 수집되는 항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2025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중에서 평가 중에 이제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은 그 데이터 기반 행정법의 제22조에 명시된 추진 근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태 점검은 전년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 실태 점검 내 전체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부문이 차지하는 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올해 실태 점검 평가 측정 방법도 동일한데 다만 그 이외 평가를 하는 데 있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간 2회 현행화율을 측정해서 둘을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평가 지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 시스템에 있는 DB의 메타 속성 정보들을 온전하게 그 모두 빠짐없이 등록하고 현행화하였는가 부분들을 현행화율로 측정을 하고요. 테이블 단위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인 테이블 수 분의 지금 현재 현행화된 테이블 수가 지금 등록 관리 현행화율이고요. 현행화율이 90% 이상이 될 때 만점을 받는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가 측정은 올해 주의할 점은 6월 현행화율 점수와 10월 현행화율 점수를 합산해서 이 평균값으로 정하게 되고요. 주의할 점은 그 6월 현행화율이라고 했습니다만 측정값은 5월 말 기준으로 6월 현행화율을 잡고, 그리고 10월 현행화율은 9월 말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점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점 적용이 있는데요. 지금 등록 대상인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페이지의 기준에 따라서 감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등록 대상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은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IRM에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럼 IRM과 지금 해당 시스템 우리 메타 시스템에서는 IRM에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매핑해서 해당 그 등록 대상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핑하지 않은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모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등록 제외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및 기준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장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그 정보 시스템과 DB들은 제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나 백업 관리, 인증 관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용으로만 도입된 시스템, 그리고 정보 보안 관리나 또 가상화, 단순한 이제 자료 공유 시스템과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은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이게 주요 기능과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본 운영사업단의 우태진 PM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메타 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개선되었는데요. 메타데이터 수집 체계 관련해서 자동 수집한 보유 DB에서 기현행화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현행화를 좀 더 간소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현행화했던 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DB 현행화를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IRM과 매핑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반영되도록 처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또한 보유 DB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삭제 테이블이 포함돼서 메타데이터 현행화율을 산정하게 되는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5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지표 관련된 기관별 메타데이터 현행화율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개선 사항들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또는 국정자원 내에 있는 경우에는 운영사업단에서 패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기관에서 패치를 하는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의 절차에 따라서 패치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 메타 시스템에 대한 패치에 대한 버전을 먼저 확인하고, 이 확인 이후에 DB 서버에 대한 패치, 그리고 와스 서버 패치 순으로 패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서비스에 대한 확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버전을 확인하게 되면 패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DB 서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은 순으로 패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와스 서버도 보시는 순으로 해서 패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치와 관련해서는 운영사업단의 유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 지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치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사업단으로 문의 주시면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현행화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대상은 정보자원관리 시스템, 즉 IRM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 중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의 현행화를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대상이 제외되는 부분은 앞서 설명해서와 같이 일부 시스템 관리용 혹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IRM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의 운영 중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현행화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방법은 먼저 시스템에 접속한 이후에 IRM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등록 대상 시스템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할 대상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된 담당자분들은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를 하는 순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게 됩니다. 이런 메타데이터 현행화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자동 수집과 수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동 수집하는 방법은 항목별 등록, 일괄 등록 방법이 있고, 수동 등록은 DB 접속 없이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 같이 로그인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기관에 따라서는 2차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보급 메타를 쓰는 기관과 그리고 공동활용형 기관 메타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접속 URL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실무 담당자 분께 접속 URL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겠는데, 먼저 사전에 사용자 등록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화면 로그인 버튼 하단에 사용자 등록 요청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등록을 요청하게 되면 업무 담당자의 같은 경우는 실무 담당자의 승인 이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실무 담당자의 권한으로 시스템 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요청된 사용자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게 되면 이후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IRM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왼쪽의 화면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노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티에 따라서 IRM 매핑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IRM 매핑하는 정보 시스템 등록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면 상단의 1번 화면과 같이 등록 대상 정보 시스템이 확인되는 경우 알림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화면과 같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매핑 화면으로 직접 이동도 할 수 있는데요. 매핑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팝업 화면이 보여지고, 팝업 화면의 왼쪽에서 IRM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매핑할 대상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서 정보 시스템 매핑 또는 신규 등록 매핑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등록 대상을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등록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 메타 시스템의 신규 시스템으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정보 시스템 매핑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정보 시스템 목록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서 정보 시스템 매핑을 선택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우측 하단 부분에 기존의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만 등록되어 있고 정보 시스템 IRM에는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을 두 시스템을 매핑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원화하게 되면 IRM에 있는 정보 시스템과 기관 메타 시스템 간의 정보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관리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신규 매핑과 정보 시스템 매핑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 대상 정보 시스템이 기관 메타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관리라는 메뉴에서 신규 시스템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핑한 이후에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매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해당 시스템을 조회하고 목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IRM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상세 보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의 매핑 취소 버튼을 눌러서 매핑을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기현행화한 경우에 매핑 취소를 하게 되면 기현행한 메타 정보가 모두 삭제될 수 있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라는 메뉴는 기관의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만 권한 이용 경우에만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 시스템 관리 및 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IRM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대상을 매핑을 통해서 등록을 했다면 이후에는 정보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해당 시스템을 확인하고 관련된 수정이나 폐기 이관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 관리 메뉴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정보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는 신규 정보 시스템을 등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IRM과 기관 메타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목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규 등록은 IRM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은 연계를 통해 기관 메타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같이 기등록된 그 정보 시스템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1번에 보신 화면에서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보기에 대한 화면이 보여지고 상세 보기 중에서 일부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이 제한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수집 제외 여부에 대한 항목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보 시스템의 일부 정보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는 정보 시스템 대상 중에서 일부 정보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화면에서 수집제 여부를 아니오로 수집제 여부를 예로 설정하는 경우에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집 제외 가능한 부분은 시스템 관리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한해서만 수집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을 폐기 이관하는 게 되겠는데요. IRM에서 정보 시스템이 폐기 또는 이관된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현행화되는 부분에 되겠습니다. IRM과 기관 메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 목록이 1단위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IRM 시스템에서 폐기 또는 이관된 시스템 경우는
보시는 화면에 2번과 같이 IRM 시스템에서 폐기된 정보 시스템은 폐기 이관 버튼이 활성화되어 보여지게 되고, 이 폐기 이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삭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목록에 대한 IRM과 기관 메타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목록이 일치하게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시스템 삭제가 되겠는데요. 이 정보 시스템 삭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관 메타 시스템 자체에서 시스템을 등록할 수 있었던 기능이 있었고, 이 경우에 오등록하거나 한 경우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요청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 이후에 삭제 처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에 대한 첨부가 없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이 어렵다는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담당자 배정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현행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사전에 배정하고, 배정된 담당자에 한해서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정보 시스템 배정 같은 경우는 최초의 IRM 매핑 이후에 시스템 목록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미배정 상태인 경우에는 담당자명 영역에 배정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담당자에 한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실무 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 모두 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 목록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배정된 담당자에 한해서만 해당 시스템 목록이 보여진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등록 및 지정이 되겠습니다. 파일 등록 지정 같은 경우에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선택하고 수동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시스템을 선택하고 파일 등록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동 등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등록 메뉴에서 DB 접속 없이 등록하는 팝업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DB 접속 없이, 즉 수동 등록 화면에서 목록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은 지정 이후에 수동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동 등록하는 파일 등록 지정의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 고려해 주셔야 되고, 기초에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실무 담당자에게 관련된 요청을 해 주셔야지만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화면 같이 크게 보면 자동 수집과 수동 수집으로 나눌 수 있고, 자동 수집의 경우에는 항목별 등록, 일괄 등록으로 나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등록을 보게 되면, 항목별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5단계에 걸쳐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정보 시스템 탭에서는 앞서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에서 이미 IRM을 통해서 등록됐고, 그리고 담당자까지 배정된 시스템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완성되어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화면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DB 접속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DB 접속하는 단계에서 DB 형태를 정형 DB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업무 분류 체계나 관련된 DB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특히 연결 URL 정보를 입력해 보유 DB와 자동 연결, 즉 온라인 연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입력해 접속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접속 테스트가 완료되면 테이블 소유자 등록 단계로 이동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테이블 소유자 즉 스키마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케줄 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보유 DB로부터 테이블 컬럼 정보를 수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테이블 단위로 임시 또는 백업 테이블들을 제외 설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설정들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할 대상 테이블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3번 화면에서 목록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테이블과 컬럼을 개별적으로 화면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기본 정보와 부가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러한 입력이 테이블과 컬럼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및 전송 버튼을 클릭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되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현행화가 완료되게 되면 이후에 메타데이터 조회 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괄 등록이 되겠습니다. 일괄 등록은 정보 시스템부터 전송까지 총 7단계에 걸쳐 메타데이터를 현행하게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기존의 항목별 등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1단계 정보 시스템에서는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에서 기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DB 접속 정보 등록 단계에서는 DB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DB 접속하기 위한 연결 URL을 접속해 해당 보유 DB로 접속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속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 등록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는 화면같이 뒤쪽에 있는 관련된 상세 내역들을 확인하셔서 상세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테이블 소유자들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보유 DB마다 테이블 소유자는 각기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시스템의 경우는 여러 개의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N개의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 또는 컬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모두 수집된 테이블 목록에서 수집제 테이블을 일부 지정해 임시 백업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 제외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파일 업로드 단계에서 해당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정보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파일 업로드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보시는 화면에 3번과 같이 엑셀 형태로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받은 엑셀 자료를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4번과 같이 작성 가이드를 참조해 엑셀에 대한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입력해 완성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업로드 단계 버튼을 이용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메타데이터 검증 단계에서
작성된 엑셀 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 게 전송 단계로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검증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 결과 오류에 대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한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현행화된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동 수집 방식으로 현행화하는 항목별 등록, 일괄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화면은 DB 접속 없이 등록, 즉 수동 등록이 되겠습니다. 수동 등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사전에 파일 등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수동 등록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등록에 DB 접속 없이 등록으로 이동하셨을 때 보시는 화면 같은 팝업이 보여지게 됩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현행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파일 업로드 단계에서 3번과 같이 기존의 메타데이터 현행화할 대상에 대한 선택 이후에 양식을 내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양식을 내려받게 되면 3번 같은 엑셀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받은 양식에 4번에 있는 작성 가이드를 이용하셔서 현행화해야 할 테이블과 컬럼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5번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하고 오류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4번과 같이 관련된 자료를 내려받아서 수정 이후에 이전 단계에서 다시 업로드해 현행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업무 분류 체계를 선택하고 이후에 수동 등록하는 사유를 선택해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수동 등록 사유까지 선택이 다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해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네, 1번에서 3번까지 메타데이터 현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현행화한 이후에 기등록된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로 수정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면 메타데이터에 메타데이터 조회 그리고 메타데이터 일괄 수정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 같이 메타데이터 일괄 수정 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팝업의 1단계에서 먼저 2단계에서 해당 시스템 DB를 조회하고 3번의 메타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3번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등록한 메타데이터 전체에 대한 테이블과 컬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엑셀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4번에 있는 가이드를 참조해서 기현행화된 메타데이터를 내려받아 추가적으로 현행화될 정보들을 수정하고 다시 5번에서 업로드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리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현행화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현행하지 않은 혹은 신규 테이블이 혹은 신규 컬럼이 있는 경우를 이 양식에 추가로 입력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행과 행 불일치라는 항목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현행화된 정보에 대한 일부 수정을 통해 현행한 부분만 이 메뉴를 통해 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메타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작성된 1단계에서 작성해 업로드한 메타데이터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4번과 같이 이 검증 결과를 내려받아 수정 후에 이전 단계에 다시 업로드해 검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같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변경 또는 삭제 테이블에 대한 현행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 수집한 경우에 보유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 보유 DB 기현행화된 시점 이후에 보유 DB에서 어떤 기능이 생성된 경우에 그 기능과 관련된 테이블이 신규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이 삭제된 경우에 이에 대한 현행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같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조회하게 되면 2번과 같이 해당 테이블 목록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1번에서 조회를 하실 때 변경 현행화 상태라는 항목에서 검색 조건의 현행화 상태라는 항목에서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부분만을 체킹한 상태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한 다음에 조회 결과 목록에서 목록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3번과 같이 테이블 또는 컬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할 수 있는 화면이 팝업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개별 테이블 혹은 컬럼 단위로 현행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항목별 등록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개별 테이블 단위로 현행화를 진행하실 수 있고, 또한 4번과 같이 변결 테이블 일괄 수정 버튼을 통해 일괄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는 변경 테이블에 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삭제 테이블에 대한 현행하는 방법은 좀 더 단순하고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1번과 같이 해당 시스템 혹은 테이블을 조회한 이후에 조회 결과 목록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삭제 영역만 클릭하고 2번에서 삭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테이블에 대한 삭제가 완료되어 보유 DB와 그리고 메타 시스템에 현행화된 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행화한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에 메타데이터 조회 쪽 메뉴로 이동하고 이 메뉴에서 1번과 같이 검색 조건에 따라서 결과를 조회하면 3번과 같이 목록이 조회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번에 있는 부분과 같이 현행화된 날짜를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현행화된 날짜 부분을 통해서 25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평가 현행화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서 최근 현행화된 날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4번과 같은 상세 보기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상세 보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 시점에 메타데이터 현행화했던 기등록한 메타데이터 전체, 즉 테이블과 컬럼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현행화했던 정보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DB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행화가 다 완료되었다면 올해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관 메타 시스템 메인 대시보드 화면에서 기본적으로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총 8개 메인 대시보드 화면에 총 8개의 카드 중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의 타이틀을 클릭하게 되면 DB 현행화 결과 보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에서
DB 현행화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도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다만 문의사항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가 바로 갱신되지 않다 보니 일부 현행화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문의가 좀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배치 형태로 3시간 단위로 화면 단위 갱신되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적인 부하를 고려해서 3시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이틀의 우측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DB 현행화 결과 보기에 대한 상세 화면이 되겠는데요. 상세 화면을 보시고 정체 등록 대상 수납, 그리고 등록 대상, 그리고 미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현행화율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조회 결과에 보시면 현행화율 상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통해서 현재 메타데이터 현행화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진행 중서부터 최근 현행화된 정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현행화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특히 현행화된 상태가 최근 현행화된 정보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업데이트 되지 않은 DB로 보시면 되고, 이 기준은 24년도 10월 이후에 현행화되지 않은 DB이기 때문에 실제 메타데이터 조회 쪽에서 메타데이터 현행화된 정보는 확인되었으나 현행화가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화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하셔서 현행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보유 DB에 온라인으로 접속이 어려운, 즉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관 메타 시스템과 보유 DB 간의 원활한 그 수집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보유 DB에 접근할 수 있는 PC에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금 기관 메타 시스템 업무 자료실에 PC 메타라는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에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을 기관 메타 시스템 Q&A 통해서 요청하시면 바로 즉시 발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메인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해 화면을 이동하게 되면 총 3단계에 걸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정보 시스템과 DB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정보 시스템과 DB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하고 반드시 일치해서 등록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관명과 정보 시스템명은 기관 메타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관리라는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 명칭과 반드시 일치해야지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보 시스템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한 이후에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 결과를 테이블 컬럼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조회 결과를 우측 상단의 보라색 버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내려받게 되면 기관 메타 시스템에 이 자료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할 수 있는 양식으로 내려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받은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 등록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파일 등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파일 등록 지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 특히 시도 같은 경우는 광역의 실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자료를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 등록에 DB 접속 없이 메뉴로 이동한 이후에 DB 접속 없이 팝업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검증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검증 단계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현행화 사전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관 메타 시스템을 통해 보유 DB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자동 서집하기 위한 방화벽 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동 수집하는 방법, 기관 메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수집하는 방법과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유 DB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DB 접속 없이 즉 수동 등록으로 메타데이터 현행화하는 방법을 위한 방화벽 오픈이 되겠는데요. 먼저 기관 메타 시스템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기 위해서 방화벽 오픈을 위해서는 보시는 화면에서 그 1번과 같이 출발지가 기관 메타 시스템 DB 서버가 되고요. 목적지가 보유 DB가 돼서 방화벽을 오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관 메타 시스템 DB 서버의 위치에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지는 기관 메타 시스템 DB 서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발지가 사용자 PC가 즉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설치한 PC가 출발지가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유념해서 방화벽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의 경우에는 기관 메타 시스템이 광역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출발지가 광역의 기관 메타 시스템 DB 서버가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 담당자분들께서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협조를 꼭 부탁드린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방화벽이 완료되었다면 그 보유 DB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은 1번과 2-1번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에서 메타데이터 그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계정을 생성하고 그와 관련된 DB 카탈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계정 같은 경우는 신규 계정을 권장하는 이유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같은 경우에는 보유 DB에 접근할 수 있는 CRUD 즉 신규 혹은 수정 삭제 조회 이런 기능들이 모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는 해당 보유 DB에 조회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상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생성하는 계정과 관련되는 각 DBMS별로 스크립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BMS 이렇게 계정을 생성했다면 그 계정에 DB 카탈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DB 카탈로그 상으로부터
메타데이터, 즉 컬럼과 테이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서 이어지겠지만 보유 DB에 사용하고 있는 DBMS 혹은 버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이어지는 스크립트, DBMS별 스크립트를 이용하셔서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 조회 권한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부여하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지만, 다만 일부 DBMS, 포스트그레 혹은 큐브리드, 마리아 이런 일부 DB 같은 경우는 조회 권한까지 부여해야지 해당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정보를 DB 카탈로그 상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DB에 한해서는 부득이하게 해당 신규로 개정한 계정에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등 현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의 주시면 저희가 즉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요. 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의 Q&A 게시판에 결과를 정리해서 한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들은 영상과 함께 마찬가지로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 게시판에 후추 편집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데이터 평가 인정 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까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월 기준의 실적이 9월 말까지라서 9월 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평가 이전에 상반기 메타데이터 정비 결과가 반영된 메타데이터 현행화율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이거 시스템상으로 현행화율을 볼 수 있게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앞서 그 메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요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5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평가 관련된 부분이 반영돼서 온전하게 현행화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패치를 통해서 현행해 주시면 되고, 패치 버전은 오늘 업무 시간 이후에 큐브리드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배포될 예정이고요. 오라클 버전은 4월 4일 예정으로 배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버전. 네. 통폐합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시점 기준으로 아마 평가가 시행될 것 같고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별 문의를 추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RM에서 자원 통합에서 메타데이터 폐기로 뜨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 폐기로 뜨는 부분들은 삭제 처리를 할 수 있게 조치되어 있고요. DB 자동 등록이 원칙인데 파일 등록으로 등록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DB 스키마 정보들이 자주 바뀌진 않습니다만, 자동 등록은 항상 최신화된 상태로 현행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있는 테이블 컬럼 정보들은 데이터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데이터 담당자가 파악하는데, 전사 차원에서 파악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타 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거나 또 개방 데이터를 만들거나 혹은 품질 표준 관리를, DB의 품질 표준 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최신화된 형태로 지금 운영상의 DB의 스키마 정보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 변동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요. 자동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은 망분리 정책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메타 시스템이 원천 시스템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만 쓰시는 부분이라고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 관리 시스템 URL은 아까 화면상의 자료에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시군 대행사부로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의 경우 수집 제외 처리해도 되는지 라고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인 경우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IRM에 있는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되 혹은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부분으로 판단하셔서 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위탁 업무에 대해 관련된 업무 DB의 경우에 공사에서 현행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4년도와 같은 DB이면 별도 현행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자동 수집과 같은 경우나 혹은 지금 파일 형태로 망분리 정책 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서 파일 형태로 현행화 하시는 경우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현행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정보에서 한 개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게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시점 자체가 메타 항목에 들어있다 보니까요. 그 현행화 작업을 한 그 일시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별도의 현행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올해 현행화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기관 실제 원천 시스템과 DB가 DB에 대한 정보가 이게 과연 최신의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이 메타데이터가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정보가 맞는지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활용형 공동활용형 메타 시스템을 이용 중이라고 해서 평가의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PC 추출 프로그램 활용해서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등록 대상 테이블이나 컬럼 정보들을 임의로 삭제해서 축소해서 등록 현행화할 시에 다른 평가 항목에서 의도치 않은 업무의 혼선을 겪게 되고 매년 이런 부분 리스크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행화를 하실 때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현황을 정확히 등록 현행화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오태준 대표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설명에서 말씀하시는 메타데이터 정보 시스템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 등의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 개별 메타 이용하시는 경우에 이 메뉴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은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그 메타데이터 등록, 조회, 그리고 일괄 수정 등의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메타 시스템과 중앙 메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업무 공유 채널에서는 다만 메타데이터 조회를 통해서 기현행화된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메타 시스템에서 현행화율이 0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조회 쪽 메뉴에서 조회를 하시면 해당 시스템 단위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조회 결과 목록에서 우측 항목에 최근 현행화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24년도 10월 이후 이전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후인데도 현행화율이 0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은 운영지원센터를 문의해 주시면 관련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에 현행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다시 한번 현행화를 하셔야 되는지를 여쭈셨는데요. 현행화를 다시 하는 부분을 좀 권장드리는 이유가 작년 현행화 시점 이후에 보유 DB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에 대한 현행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화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이나 혹은 품질 표준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행화되지 않으면 후속 시스템들에 대한 연계된 시스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6월, 10월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역시 6월은 5월 말, 5월 31일 기준이고 10월도 9월 말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보안상 수동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통합DB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PC형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타 시스템의 메타 정보도 추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메타데이터 추출하실 때 아마 그 말씀하셨던 통합DB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마 스키마 기준으로 시스템과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스키마가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테이블 컬럼 정보만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단계 보면 정보 시스템과 DB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테이블 소유자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통합DB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키마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해당 시스템 DB가 이용하는 스키마 정보만을 입력하셔서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화 방법에 대한 매뉴얼 가이드 문서는 별도로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셨는데요. 지금 오늘 설명의 자료에 그 설명의 자료에서 그 3장 이후에 있는 부분을 그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현행화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가적으로 필요한 그 가이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운영지원센터를 문의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 확인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DQ 프로그램 아세요?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과 아마 이제 품질 표준 통합 관리 시스템에 사용하는 DQ 프로그램을 동시에 설치하면 아마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특정 PC에서 이런 현상이 일부 PC에서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추출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오픈 개별 메타 시스템 활용하시는 기관은 그 개별 기관에서 자체 구축한 환경에 맞게 문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수집 시
13개 항목에 26개 항목은 파일 등록처럼 수기로 작성해야 하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아까 지금 자동 수집의 그 등록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26개 항목 중에 이제 반복되는 항목을 아까 입력할 때 반복 처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모드 실무 담당자를 담당자 배정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실무 담당자를 담당자로 배정하면 실무 담당자가 업무 담당자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의 정책에서 실제 그렇게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고요. 그 기관의 말씀하시죠. 그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모두 실무 담당자로 배정을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의 권한과 그 담당자 배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관 메타 시스템에는 업무 담당자와 실무 담당자 권한이 있고, 그리고 실무 담당자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을 조회 혹은 사용자 권한 혹은 담당자 배정 이런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배정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현행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실무 담당자한테 해당 특정 시스템을 배정한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만 조회를 했을 때는 해당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으나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화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시스템 단위로 현행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담당자는 실무 담당자든 업무 담당자든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RM에 등록된 정보 시스템 중에 DB가 없는 시스템은 제외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의문점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그런 의견들을 Q&A 게시판을 통해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좀 개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을 쓰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업단, 운영사업단 지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1577에 1588에 0082 내선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과 이상 오늘 더 궁금하신 점들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살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업무 설명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